1963년 3월 네덜란드 천문학자 말텐 슈미트는 팔로마 천문대의 사진 건판을 들여다보다 손을 멈췄습니다. 3C 273이라는 천체에서 나오는 빛이 너무 강했거든요. 계산해보니 태양보다 4조 배나 밝았어요.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빛나는 걸까요? 슈미트는 이 천체가 3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 거리에서도 이토록 밝다니, 이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빛의 원천이었죠. 대부분 사람들은 블랙홀을 검은 구멍으로 생각합니다.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으니 당연히 까만색이겠죠? 하지만 슈미트가 발견한 3C 273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이 상식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건 바로 블랙홀이었거든요. 어떻게 빛도 못 나오는 블랙홀이 우주에서 가장 밝을 수 있을까요? 비밀은 블랙홀 자체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습니다. 블랙홀은 강력한 중력으로 주변의 가스와 먼지를 끌어당겨요. 이 물질들이 소용돌이치며 블랙홀 주위에 원반을 만듭니다. 마치 욕조 배수구로 물이 빨려 들어갈 때처럼요. 이 원반을 강착 원반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강착 원반 안에서 물질들은 시속 수천만 킬로미터로 회전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입자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마찰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마찰이 보통 마찰이 아닙니다. 물질의 온도가 수백만 도까지 올라가거든요. 태양 표면 온도가 6000도인데 그보다 수백 배 뜨거운 거예요. 이렇게 뜨거워진 물질은 X선과 자외선을 뿜어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빛이지만 에너지는 가시광선보다 훨씬 강하죠. 2019년 인류가 처음 촬영한 M87 블랙홀 사진을 기억하시나요? 그 밝은 고리가 바로 이 강착 원반입니다. 블랙홀 자체는 중앙에 검은 그림자로 보이지만 주변은 태양계 전체보다 밝게 빛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블랙홀은 더 극적인 방법으로 빛을 만들어냅니다. 강착 원반의 물질 중 일부는 블랙홀로 떨어지지 않고 양쪽 극방향으로 분출돼요. 마치 팽이의 축처럼 블랙홀의 회전축을 따라 제트가 발사됩니다. 이 제트의 속도는 빛의 속도에 가깝고 길이는 수십만 광년에 달하죠. 우리 은하 전체보다 긴 빛의 기둥이 우주 공간을 꿰뚫는 겁니다. 슈미트가 발견한 3C 273은 퀘이사라는 천체의 유종입니다. 퀘이사는 준항성 전파원이라는 뜻인데 처음엔 별처럼 보였지만 사실 초대질량 블랙홀이 만드는 빛이었죠. 1960년대 천문학자들은 우주 곳곳에서 퀘이사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퀘이사는 대부분 수십억 광년 떨어진 초기 우주에 있었어요. 왜 옛날 우주에만 퀘이사가 많았을까요? 초기 우주는 은하들이 자주 충돌했습니다. 은하 충돌이 일어나면 중심의 블랙홀들도 합쳐지고 엄청난 양의 물질이 블랙홀로 쏟아져 들어가요. 이때 블랙홀은 최대 밝기로 빛납니다. 한 퀘이사가 은하 1000억 개를 합친 것보다 밝게 빛났다는 기록도 있어요. 현대 우주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도 태양 질량의 400만 배나 되는 블랙홀이 있지만 지금은 조용해요. 먹을 게 별로 없거든요. 하지만 37억 년 후 우리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와 충돌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두 은하 중심의 블랙홀이 합쳐지면서 다시 한번 퀘이사가 될 수 있죠. 그때 만약 수십억 광년 떨어진 외계 문명이 있다면 우리 은하를 우주에서 가장 밝은 점으로 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블랙홀은 빛도 탈출할 수 없는 곳인데 어떻게 그 주변이 이렇게 밝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사건의 지평선, 안과 밖의 차이입니다. 사건의 지평선은 블랙홀의 경계선이에요. 이 선을 넘으면 정말로 아무것도 빠져나올 수 없죠. 하지만 강착 원반과 제트는 모두 사건의 지평선 밖에 있습니다. 강착 원반의 물질은 블랙홀 가까이 다가가지만 아직 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마치 절벽 끝에 서 있지만 떨어지지는 않은 것처럼요.
이 아슬아슬한 위치에서 엄청난 중력 에너지가 열과 빛으로 바뀝니다. 블랙홀의 중력이 강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나와요. 아이러니하게도 우주에서 가장 어두운 존재가 가장 효율적인 발전소인 셈이죠. 2020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로저 펜로즈는 더 흥미로운 메커니즘을 제안했습니다. 회전하는 블랙홀 주변에는 에르고스피어라는 영역이 있어요. 여기서는 시공간 자체가 블랙홀의 회전에 끌려갑니다. 이 영역을 지나는 물질은 블랙홀의 회전 에너지를 빼앗아올 수 있죠. 이론적으로는 블랙홀 질량의 29%를 순수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핵융합의 효율이 0.7%인 걸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블랙홀이 만드는 빛은 단순히 밝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초기 우주를 이해하는 열쇠거든요. 천문학자들은 퀘이사의 빛을 분석해서 130억 년 전 우주의 모습을 재구성합니다. 퀘이사가 뿜는 강력한 빛은 수십억 광년을 여행하며 중간에 있는 가스구름을 통과해요. 이때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되는데 이 흡수선을 보면 우주 진화의 역사가 보입니다. 2023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빅뱅 후 7억 년밖에 안 된 시점에 퀘이사를 발견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 블랙홀이 이미 태양 질량의 수억 배였다는 거예요. 블랙홀이 이렇게 빨리 자랄 수 있었던 이유는 아직 수수께요. 어쩌면 우주 탄생 직후 원시 블랙홀이 먼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더 많은 퀘이사를 관측해야 해요. 블랙홀의 빛은 먼 미래 인류에게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고등 문명이 블랙홀 주변에 구조물을 만들어 에너지를 얻을 거라고 추측해요. 이걸 펜로즈 구체라고 부르죠. 만약 우주 어딘가에 이런 문명이 있다면 그들의 도시는 퀘이사만큼 밝게 빛날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우주에서 가장 어두운 존재를 찾는 게 외계 문명을 찾는 방법일 수 있어요. 결국 블랙홀은 검다는 건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사건의 지평선안은 확실히 절대적인 어둠이에요. 하지만 그 주변은 우주에서 가장 밝은 빛으로 타오르죠. 슈미트가 처음 3C 273을 발견한 지 60년이 지났지만 블랙홀은 여전히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물리현상입니다. 가장 어두운 것이 가장 밝고 아무것도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가 나옵니다. 우주는 이런 역설로 가득하고 블랙홀은 그 역설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